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그런 탱크 해드리겠습니다. 조연으로 태어나 주연을 꿰찬 탱생 역전입니다. 러시아의 T-90 전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일 새로운 무기체계 그리고 군사안보 소식 접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자, 걸프전 쇼크입니다. 일방적인 학살에 비상이 걸린 소련입니다. 이 걸프전 때 이제 그 이라크의 주력 전차가 T-72였죠. 그 T-72가 거의 뭐 미군의 M1 전차의 포탄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T-72, 이라크의 T-72가 사막에서 참호를 파고 그 밑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전차 자체는 다 숨어 있고 포탄만 지금 드러낸 상태에서 숨어 있는데 그걸 지금 미군의 M1 탱크가 쏴서 맞춰버린 겁니다. 자, 맞췄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전차 포탄 한 방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T-72의 포탑 내부 설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안전 장치가 있었는데 그 포탄을 적재해 두는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유폭이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서 관통만 되면 그냥 유폭이에요. 유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뭐 장약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화재가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차 포탑 한 방 맞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잿더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포탑을 강화해서 뚫리지 않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T-72 포탑은 아주 약했던 주조로 된 그런 포탑이었어요. 주조. 그러니까 우리 M48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조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합장갑, 뭐 공간장갑,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지만 이 M48 시대, 즉 2세대 탱크 시대에는 그냥 주조 장갑이었어요. T-72는 3세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주조 장갑이었으니까 그냥 뭐 맞으면 뚫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91년도에 이런 그 걸프전 상황을 보고 소련이 1991년 1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해체했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T-72 이거 우리나라 수적 주력 전차인데 진짜 전쟁 났으면 X 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은 T-64 그리고 T-80을 기갑사단의 주력으로 썼고 우리로 치면 이제 하이, 로우 믹스 개념으로 하이급은 T-64, T-80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기갑사단에 썼고 그 아래 등급은 이제 차량화 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또는 이제 보병사단 이런 데는 T-72를 이제 쭉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갑사단보다 일반 차량화 사단이 훨씬 많으니까 수적 주력 전차는 T-72였어요. 소련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네. 미국한테 대들다가 이거 완전 박살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자,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은 문제투성이었던 주력전차 3종 세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991년도 그러니까 이 걸프전에서 T-72가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 그때 소련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T-64와 T-82 기갑사단의 주력전차 그러니까 1선급 전차였어요. 그런데 T-64는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설계국부터 시작해서 생산 공장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며칠 후에 독립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거의 뭐 소련 중앙정부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생산 공장에 있는 T-64는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이게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T-80 같은 경우는 이 T-64만 해도 디젤 엔진인데 이 T-80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아주 비싸고 그래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소련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빚을 모라토리움을 다 선언할 정도였는데 유지비가 너무 과다되는 이런 T-80을 운용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적 주력 전차는 보시다시피 걸프전에서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 이건 또 성능 부족이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전차 육군을 운용하겠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은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소련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탄생한 T-90입니다. 처음에는요. 자,
러시아가 탄생했어요. 러시아 국방부님이 우랄 바곤자보드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1992년도 초인데요. 이 우랄 바곤자보드는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뭐 현대 로템 아니면 한화 디펜스 이런 회사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련은 뭐 설계국, 전차 설계국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차 만드는 회사도 많고 비행기 만드는 설계국도 많고 다 그랬는데 이 이제 러시아가 돼서 그런 전차 설계국과 또 설계국과 별개로 또 생산하는 회사도 다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거의 뭐 일통을 시켜서 이 우랄 바곤자보드에서 전차, 장갑차 이런 그 기갑 차량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설계하는 그런 회사를 하나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로템이나 아니면은 그 한화 디펜스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랄 바곤자보드를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너도 걸프전에서 T-72 박살나는 거 봤지? 무슨 대책 없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랄 바곤자보드가 아니 지금 배급이 끊겨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대책이에요. 대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나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아니 너 소련 망하기 전에 그 T-72 현대화 개량한다고 손봤던 거 좀 있잖아. 그거 어쨌어? 있어? 물어보니까 이제 우랄 바곤자보드가 그거 그 T-72B에 T-80 사격 통제 장비 얹은 거 그거요? 근데 사격 통제 장비만 바꿔서 별 의미 없는데 어디다 쓰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방부가 아니 지금 나라 망해서 T-72를 주력으로 갖다 써야 되는데 뭐 찬물 더물 가릴 게 어딨냐? 일단 그거라도 가져와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조된 주력 전차 T-90의 탄생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게 1992년도 바로 그 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바로 그냥 가져왔어요. 왜? 그냥 T-72에다가 T-72가 사격 명중률이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는 3세대 전차였는데 사통 장비가 안 좋으니까 명중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80은 1성급 전차니까 거기 사통 장비가 좋으니까 그 사통 장비를 떼서 T-70에 갖다 얹은 게 사실은 T-90입니다. 그래서 이 뭐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이 되냐 유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사실 걸프전 때 T-72가 그렇게 학살당하고 박살났던 게 방어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사격 통제 장비만 약간 손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T-72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또 러시아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쪽팔리니까 야 이거 우리 T-72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왠지 T-72 뭐 64, 80 이러니까 꼭 그 72년도에 생산된 거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년도인데 이거 하려면은 너무 20년 전 이미지 좀 풍기니까 이거 숫자 좀 바꾸자 해가지고 T-90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T-72의 소폭 개량형입니다. 대폭도 아니고 소폭. 사통장치만 바꿨으니까. 그게 바로 T-90이고요. 뭐 너무 사통장비만 바꾸기 좀 미안하니까 앞에다가 증가장갑 이런 거 갖다 붙입니다. 포탑에도 증가장갑 갖다 붙이고 이 차체 전면에도 증가장갑을 갖다 붙여요. 이제 우리가 외국 그 사진들, 군사 사진들 보면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좀 왠지 미국하고 좀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의 전차 중에서 이 포탑 전면에 V자가 있는 게 있어요. V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V자. V자가 있는 그게 전부 다 T-72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 뭐 90, 50, 뭐 타입 95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는데 다 V자가 있는 거 그거 그냥 T-72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V자를 가렸습니다. 증가장갑으로 가리고 포탑에도 이렇게 증가장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방어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작은 그런 전차고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이제 테스트 해보고 써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명중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방어력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탑을 재설계합니다. 어떻게 설계하냐? T-90, 그냥 T-90까지는 T-72에서 쓰던 그냥 그 주물장갑, 주조장갑 그대로예요. 주물에다가 쇠 부어가지고 만드는 주조장갑 그대로인데, 이 T-90A, 96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그냥 이제 용접을 해서 갖다 붙이고, 그 안에다가 복합 세라믹 판, 뭐, 여튼 이 복합 장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용접을 해서 갖다 붙이는
우리 한국의 K1이나 지금 현대적인 전차처럼 용접을 해서 포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탑을 전면 재설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물질을 집어넣었으니까 완전히 쇠로 된 것보다는 방어력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열영상 장비를 갖다 붙입니다. T-64, T-80 이런 1성급 전차도 러시아제 전차들은 야간전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형편없어요. 우리 지금 3기가 배단에 있는 T-80만 해도 야간전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형편없어요. 공격력은 우리 K1 전차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뭐 K1 A1보다는 뭐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K1 전차 105mm 쓰는 K1 전차보다는 좋다 하더라도 야간전 능력에서만큼은 K1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년대에 만든 전차인데 야간전 능력이 안 되는 이게 말이 되냐. 3세대 전차의 기본은 일단 기동간 사격, 달리면서 사격할 수 있어야 되고 헌터 킬러, 그러니까 쏘면서 다른 표적을 또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간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3세대 전차의 기본인데 이건 뭐 헌터 킬러 되고 기동간 사격 되고 그건 되지만 야간전 능력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열영상 장비, 그러니까 르클레르 전차에 들어가는 그 열영상 장비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 중량이 46.5톤으로 약간 불었어요. 엔진은 950마력. 그리고 이제 무장은 뭐 역시 125mm 활강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T-90A가 등장을 했고 이게 이제 주력 전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도 이걸 지금 뭐 제대로 채용을 할까 말까 해가지고 간만 보고 한 400대 정도만 다 갖다 놓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호구가 등장한 겁니다. 수출 대박난 T-90A입니다. 야, 나도 긴가민가 하는 전차를 저 호구들은 1000대나 사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아준 전차 만들다가 완전히 육군력 거들날 뻔한 인도가 빨리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준 전차의 공백을 빨리 메우자. 개발 공백을 메우자 해가지고 이 군부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T-90 전차를 1000대나 수입을 하고 그걸 이제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한 400대만 사가지고 이거를 뭐 쓸까 말까. 이건 뭐 좀 나중에 아르마타 전차 그거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틸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 뭐 그때까지 전쟁이나 하겠어. 이제 이러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인도가 나타나서 1000대 딱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T-90이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염가 보급형 전차 T-72의 DNA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9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T-90을 갖다 놓은 전차 그 나라들의 상황이에요. 자,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을 상대를 하는데 반군은 미국의 CIA가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적 무기를 가지고 있겠죠. 자, 시리아 정부군의 T-90A입니다. T-90A가 어떤 전차냐? 바로 그 주조 장갑을 용접식의 그 복합 장갑으로 바꾼 전차가 바로 T-90A입니다. 사통 장치도 프랑스제로 개량을 했죠. 자, 이 시리아 정부군의 T-90A가 참호에 이제 있었는데 그 반군의 토우 미사일을 후면에 맞고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유폭이 돼서 그냥 또 포탑이 또 날아가 버렸어요. 희한하게 이 T-72 계열의 전차는 맞으면 포탑이 날아가요. 왜? 유폭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도 포탑 설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폭 안 되게 설계 잘해야 됩니다. T-72 이건 얕은 맞으면 그냥 포탑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폭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러시아 정부군인 확률이 99%인 그 반군이 T-90 전차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싸웠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뭐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전차는 방어력이 형편없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중동 지역과 크림반도에서 T-90이 형편없이 깨지는 것을 계속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명 탈출을 위해서 황골 탈퇴를 합니다. T-90MS가 2011년도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포탑을 재설계를 합니다. 더 덩치를 키웠어요. 덩치를 키웠다는 것은 뭐냐?
장갑을 두껍게 만들었단 말이 되겠죠. 왜? 맞으면 뚫려가지고 유폭이 생기고 포탑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T90MS는 포탑을 완전히 재설계를 하고 복합 장갑 그리고 반응 장갑, 복합 장갑을 붙여가지고 방어력을, 기존 방어력을 강화시키고 반응 장갑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이 RPG-7이나 이런 또 대전차 고폭탄, 히트탄, 이런 그 메탈 제트, 성형 자객탄,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이런 탄에 대한 방어력을 또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7.62mm 기관총을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포탑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엔진을 한 200마력 가까이 더 강화된 1130마력짜리 디젤 엔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레나 능동 방어 장치를 옵션으로 답니다. 그래서 이 아레나 능동 방어 장치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탄을 쏘아서 격추시켜버리는 그 능동 방어 장치거든요. 이것의 개념이 우리 K2 전차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제 사격 통제 장치를 넣어서 명중률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활강포, 신형 활강포를 갖다 넣어서 또 공격력도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발사 미사일도 신형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공격력 강화시켜서 5km 거리에서도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포발사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쏘니까 T-80도, 우리 T-80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력, 방어력 모든 것을 강화시킨 T-90MS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안 사줘요. 왜? 러시아군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르마타 전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르마타 전차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군 전체의 탱크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이 T-90MS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 필요 없어 하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기만성입니다. 본국과 인도에서 연이은 대박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 T-90MS가. 그래서 인도가 T-90A를 갖다가 1000대나 라이센스를 생산을 하고, 그 라이센스 생산 사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T-90MS를 바로 이 2019년 11월 달에 464대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출 대박이 또 나버렸죠. 근데 또 본국에서 또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 야, 이 아르마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기존 전차의, 즉 T-90 전차의 가격이 3배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러시아의 자본으로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전 기갑 부대를 이것으로 도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르마타는 원래는 2,300대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현재는 230대로 축소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2개 사단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축소가 되고 나머지를 T-90MS로 하자라고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이 러시아에서도 완전히 초대박이 터뜨려버린 거고, 인도에도 수출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인도 덕분이죠. 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완전히 러시아의 T-90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러시아의 T-90 전차의 계보가 결국 21세기에도 완전히 거의 뭐 지금 그 MS를 생산을 하게 되면 2050년 정도까지는 주력으로 쓰는 건데, 2050년까지 이 T-72가 주력으로 결국 가게 된다. 그 DNA가 사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육군력이 되게 강해 보이지는 않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다. T-72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또 북한도 이 혈통들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정말 포탑 이런 것들이 약하고 유폭이 잘 생기는 그런 형편없는 전차였고, 이것을 개량한 T-90 현재 수출 대박나고 러시아와 인도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전차인 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T-72의 파생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